서울대학교 학생들은 내일 또 촛불을 듭니다. 스누라이프라고 있습니다. 서울대 학생들만 들어가서 글을 쓸 수 있는 커뮤니티인데 거기에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게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보다 더 거세요. 그제부터 지금 투표 중인데 2,277명 중에 2,156명, 94%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되는 게 적합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혀 적합하지 않다. 94%, 39명, 1%만이 매우 적합하다라고 현재 응답을 한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서울대 총학생회 측은 처음으로 공식 입장까지 발표했어요. 법정 문제는 없다며 후한무치의 태도를 일관하는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 위에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서울대 총학생회가 지금 공식적인 입장까지 냈습니다. 박정화 대변인, 후한무치. 굉장히 센 단어를 썼어요. 총학생회장이 공식적인 성명에 저런 거를 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조국 그 학생들의 선배죠. 조국 교수님이기도 하고 선배이기도 한데 조국 후보자가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지금 스누라이프에 있는 94% 이상이 부적합하다고 얘기하는 서울대 학생들의 얘기를 많이 좀 깊게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전에 저희가 학생들 얘기 직접 들었는데 거기 김다민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수화돼서 우경화돼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 우리 청년들은 우리 학생들은 지금 조국 후보자가 갖고 있었던 그 많은 의혹들 중에 있었던 불공정과 부정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 기성세대들은 이걸 보수와 진보의 진영 논리로 너무 해석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여전히 누가 맞니 틀리니 이런 식으로 갈라져서 서로 말싸움하고 진영 싸움하고 이랬던 건데 우리 청년들이 얘기했던 거는 우리나라의 정의를 얘기하고자 했던 거고 우리나라의 진리를 얘기하고자 했던 거고 자기들이 살고자 했던 미래를 얘기했던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기성세대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왜 저 학생들이 저렇게 얘기하는지 진심으로 한번 들어주면 그렇다면 과연 조국 후보자가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 이 건에 대해서 청와대도 민주당 핵심 지도부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말이에요. 이게 돌아가는 흐름이 심상치가 않은데 뉴스 속보 좀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지만 김광삼 변호사님, 지금 검찰 출신의 또 변호사에 또 민주당에서 예전에 공천 이것도 하셨었잖아요. 네. 지금 서울대, 고대, 부산대를 검찰이 소위 들이닥쳤어요. 검사용어로. 네.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타이밍에 빨리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심상치 않은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조국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서 저것이 굉장히 어떤 변곡적인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근데 저 압수수색을 통해서 어떤 자료가 나온다랄지 지금까지 조국 후보자는 이제 여당이나 정부에서 주장했던 정권에서 주장했던 이건 가짜 뉴스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압수수색을 통해서 저와 관련된 어떤 명확한 물적 증거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압수수색의 어떤 결과 그리고 검찰이 얼마나 빨리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압수수색을 했다 하더라도 9월 2일에 청문회를 하는데 그 전에 과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의문은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압수수색이랄지 수사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조국과 관련된 의혹이 있어서 증거가 되느냐 아니면 가짜뉴스에 판명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건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저 압수수색 자체의 어떤 검찰에서 하는 것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건 조국 후보자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미칠 영향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만약에 검찰에서 굉장히 이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 자체를 지금 하기엔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청문회 끝나고 수사를 해도 되는데 굉장히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서 한 11건 있는데 재빠르게 배당을 하면서 압수수색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그럼 저건
한편으로 보면 윤석열 총장이 좀 의지가 있지 않나. 검찰총장이. 그렇죠. 그래서 신속하게 이걸 처리를 해서 국론 분열된 이것을 결론을 내리겠다. 이제 그런 취지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그렇군요. 이건 내단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서 또 다른 우리가 정치는 생물이고 수사도 생물이거든요. 수사는 수사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청문회 아니면 조국 후보자의 어떤 지명과 관련해서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제 한 말씀 좀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뭐 부산대, 서울대, 고대 다 집회하잖아요. 촛불 집회하잖아요. 근데 아마 조국 후보자의 가장 뼈아픈 부분은 서울대 총학생회에서 하는 그 집회가 굉장히 뼈아플 겁니다. 후한무치 물러나라. 이런. 그렇죠. 아니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의 정서는 자기의 동문을 옹호해요. 그리고 조금만 잘못이 있어도 이걸 보살펴 주죠. 감싸거나. 감싸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자기의 모교라고 할 수도 있고 자기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총학생에서 계속 여론조사했는데 적합하지 않다가 94%. 더구나 가장 부끄러운 동문 1위. 이게 얼마나 자신에게는 뼈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조국 후보자는 좀 강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불법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청문회는 불법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불법 여부는 청문회는 범죄자를 가리는 데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재판이나 수사기관을 통해서 범죄자를 가리는 것이지. 청문회는 범죄자를 가리는 곳이 아니다. 그렇죠.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걸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명언이네요. 조국 후보자가 처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불법한 일을 한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장관 후보자로서 해서는 안 될 얘기라고 저는 봐요. 그렇군요. 김광삼 변호사가 명언을 남겼어요. 청문회는 범죄자를 가리는 곳이 아니다. 그건 수사기관에서 가릴 일이다. 김광삼. 명언 제조기. 리포트 하나 보시겠습니다. 서울대 촛불 집회 측에게 후원금이 벌써 1,600만 원이 넘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공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봉투 하나를 손에 쥐고 서울대 총학생회를 찾은 78살 함소자 할머니. 봉투에는 1년 동안 자식에게 받은 용돈으로 모은 320만 원이 담겼습니다. 그 훌륭한 서울대학 교수인 줄 알았는데 정말 너무 실망을 했고 그 조국 딸이 말하는 게 전부 반대잖아요. 총학생회는 집회 후원금으로는 너무 큰 돈이라며 학교 발전기금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나흘 동안 동문 등 300여 명이 보낸 서울대 촛불 집회 후원금은 1,6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저희에게 이제 참여하지 못해 미안하다 하면서 이제 후원금으로나마 참여하고 싶다고 돈을 보내주신 분들도 많았고요. 2차 집회는 서울대 총학생회가 주도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3년 동안 고생을 했나. 사실 2주면 되는 건데. 다른 사람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라서. 서울대 총학생회 측은 각종 의혹들에 대해 후한무치의 태도로 일관하는 조국 교수의 장관 임명을 반대한다며 첫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자, 허나 소장님, 앞서 이 공태영 기자 리포트에 처음에 나왔던 그 어르신께서는 본인이 모으셨던 또 소중한 돈을 또 전달했군요. 네, 아마 자녀들에게 받았던 용돈을 모아가지고 모으면서 아마 또 다른 꿈을 꾸셨을 텐데 그 돈을 학생들에게 이렇게 직접 가져다 줄 때 그 마음을 보면서 또다시 한번 감동을 받게 되고 저희 같은 사람은 그렇게 못했는데 또 반성도 하게 됩니다. 서울대 학생들이 이렇게까지 더 많이 서운해하고 화가 나고 울분을 참지 못하는 이유는 동문이기 때문일 겁니다. 변호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동문이기 때문에 더 안아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그들이 돌아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국 후보 자체의 성향은 상당히 세심하고 꼼꼼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제가 텀블러를 통해서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정책 파일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봤어요. 처음에는 파란색을 들고 오다가 어제 정의당과의 대화가 있어야 되는 그날 바로 노란색 정책 파일을 들고 나오시는 걸 보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애교도 있고 세심하게 누군가를 챙겨가는 성향이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게 세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동문들, 우리 후배들
물론 저는 서울대 출신이 아닙니다만 조국 후보의 그 후배들을 한 번쯤 챙겨봐 주시고 세심하게 그들의 마음을 한 번쯤은 쓰다듬어 주셔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국 후보자에 대한 추가적인 의혹과 함께 또 서울대학교, 고려대, 각 대학교 대학생들의 입장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